14번째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탄생. 교체 투입된 데뷔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성공시키더니 리그 8라운드 뉴캐슬전에서는 선발 출장하여 멀티골을 기록. 리그에서만 4경기 3골로 성공적인 초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임대생 신분인 황희찬이 본인도 구단도 완전히 적에 대한 의지를 벌써부터 보여주다 보니 국내 팬들의 울버햄튼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습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현재의 모습만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울버햄튼은 흔히 말하는 뼈대 혹은 근본이 있는 팀입니다. 창단 연도가 무려 1877년이고 1950년대에 들어서는 전성기를 누리며 53, 54, 57, 58, 58, 59 총 3시즌의 잉글랜드를 제패했으며 FA컵에서도 4회에 달하는 우승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잉글랜드에서 유럽 대항전에 참가한 2번째 클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란한 시기를 뒤로하고 60년대 이후로는 1부와 2부를 전전했는데 이 역사가 무려 최근인 2010년대 후반까지 계속됐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은 09-10 시즌과 10-11 시즌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낸 뒤 11-12 시즌에 다시 챔피언십으로 강등되었는데 이어진 12-13 시즌에서는 챔피언십에서마저 최하위를 기록하며 리그1으로까지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다행히 팀을 수습하여 리그1에서 바로 우승한 뒤 17-18 시즌에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8-19 시즌부터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의 푸싱 인터내셔널에 인수되면서 중국 자본이 팀에 유입되었고 이때 슈퍼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조르제 멘데스의 고객인 포르투갈 선수들, 특히 당시 챔피언십 소속이었던 울버햄튼을 감안했을 때 네임밸류가 높았던 선수들이 팀에 속속 합류하게 되죠. 이반 카발레이로, 엘데르 코스타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역시 고객이었던 누누 산투가 감독으로 부임했으며 심지어 포르투갈의 떠오르는 신성이었던 루벤 네베스마저 챔피언십 소속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복귀 시즌인 18-19 시즌에는 디오구 조타, 베테랑이었던 주앙 무티뉴, 라울 히메네즈, GK인 후이 파트리시오까지 합류하며 그야말로 포르투갈 커넥션을 구축하게 되었고 흔히 프리미어리그 안에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아마다 트레오레, 댄 동커 등의 빅사이닝까지 더해져 울버햄튼은 승격팀을 넘어 단숨에 리그 다크호스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가능했다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도 조르제 멘데스가 팀의 인수를 넘어서 팀 운영에까지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 산투 감독의 전임 폴 램버트도 이런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떠났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죠. 포르투갈 커넥션을 앞세운 탄탄한 스쿼드의 승격팀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 복귀 첫 시즌부터 그 저력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리버풀을 제외한 빅6와 상대하여 최소 1점 이상의 승점을 가져오는 성과로 자이언트 킬러의 느낌도 보여줬죠. 하지만 반대로 한수 아래 전력의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며 최상위권으로는 치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것은 FA컵 준결승까지 진출! 왓포드를 상대했는데 79분까지 2-0으로 앞서던 경기를 결국 연장 접전 끝에 2-3으로 역전패하며 탈락! 결국 리그 최종 순위는 7위를 기록했는데 운이 따라주며 유로파리그 예선 진출권을 얻었고 이는 팀 역사상 40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는 쾌거였습니다. 유로파리그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진출하며 리그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게 된 19-20 시즌의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의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리그에서는 최종 7위를 기록했으나 6위 토트넘과는 승점 차이가 없었고 5위 레스터시티와도 불과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유럽 대항전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는 예선 통과 후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뚫고
8강까지 진출했지만 팬데믹 상황에 의한 단판 승부에서 라리가의 강호 세비야에게 0대1로 패하며 여정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어진 20-21 시즌에서는 13위에 그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누누 산투가 토트넘으로 향하며 새로 팀을 맡게 된 브루노 라즈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울버햄튼은 레스터, 토트넘, 맨유로 이어지는 최악의 대진. 개막 3연전에서 모두 0대1로 패하며 3패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황희찬의 합류와 데뷔전 데뷔골이 터진 와포드전 2대0 승리를 시작으로 4경기에서 3승 1패로 분위기를 반전. 10월 초까지 총 3승 4패를 기록하며 중위권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울버햄튼의 공격진에서 네투의 장기 부상과 히메네즈의 공백 기간으로 인한 폼 저하를 생각했을 때 현재 1옵션은 아다마 트라오레의 측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드리블에 이후 문전으로의 크로스나 파이널 패스의 자체의 질은 떨어졌고 이는 결정력 저하로 연결됐습니다. 황희찬의 4라운드 골이 울버햄튼의 첫 필드골이었다는 사실은 그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의 합류 이후 저돌적인 드리블러 역할과 오프더볼 움직임이 더해졌고 복귀한 스트라이커 라울 히메네즈가 점차 폼을 찾아가며 둘의 호흡이 그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 최근 뉴캐슬전에서 황희찬의 멀티골이 모두 둘의 비슷한 부분 전술로 얻어낸 결과물이었죠. 이렇게 되자 언론에서는 트라오레의 이적설과 함께 황희찬과 히메네즈 투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 이적인 황희찬에 대해 벌써 선수와 구단 사이에 완전 이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 인연이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황희찬 본인의 맹활약 덕분입니다. 국내 축구 팬들도 과거 박지성과 맨유, 손흥민과 토트넘의 경우처럼 황희찬의 활약이 이어질수록 울브스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과연 그 팀들처럼 이미 팀 자체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울브스가 황희찬의 활약과 함께 또 하나의 국민 구단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황희찬과 울브스의 미래를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